공모주의 문제는 뭐냐면은 고점에 상장하네. 고점에 기업가들이 어떻게든 성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밸류에이션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을 하죠. 아우,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공모주는 그냥 공모주끼리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꼬라박는 거죠. 첫날 D-Day의 수익률이 80%입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180일이 되면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이게 다 물리는 거죠.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똑같잖아요. 진입은 99개가 진입을 하는데 퇴출은 2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좋다고 상장회사가 17.7%나 늘어났어요. 그럼 상장회사가 늘어나면 좋은 거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안 내보내니까. 진입 요건은 까다로운데 퇴출 요건은 느슨하다 보면은 그냥 고인물이 계속 고이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자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압권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분들 있죠. 아, 저 고인물 저분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장에도 그런 고인물은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시장에 고인물 있죠? 아, 고인물 많죠. 내가 진짜 참다 네. 좀 한 소리 좀 해보고 싶어갖고 준비했습니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잘 모르겠는데 공모주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모주만 하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상장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공모주를 잘 안 하는데 네, 공모주 시장은 딱 그들만의 리그가 돼 있어서 별로 지금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다가 야, 그래도 이걸 좀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모주의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벤처 생태계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공모주는 새내기주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새내기주가 아니라 헛내기주인 경우가 많아요. 공모주가 고점에 상장하네. 고점에 상장을 하고서 그전에는 뭐 VC가 막 기업들을 들들들들 볶잖아요. 네. 뭐 언제 상장할 거냐, 뭐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에다가 뭐 콜옵션, 풋옵션 다 걸어놓고 네 상장 못하면 니네 집에 차압딱지 붙인다 막 하고 들들들들 볶으니까 기업가들이 어떻게든 성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을 하죠. 아우, 나 할 거 다 했다. 아니 잠깐만,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아, 나 할 거 다 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딱 잡은 사람들은 네. 야, 이제 새로 새내기 주식이니까 앞으로 성장세가 있겠지 라고 했는데 신경 안 쓰고 잊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공모주는 그냥 공모주끼리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꼬라박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공모주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 뭐 해보셨겠지만 한 2, 3일 내에 따상 가고 나면 팔아버리는, 그냥 그것만 하고 끝.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러다 이제 테마주 붙으면 또 네.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우리나라 VC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너무 이렇게 주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마치 상장이 뭔가 이렇게 막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투자자들의 보상. 우리는 시작인데. 네. 그리고서 그러면은 이제 저런 공모주의 이게 못된 습성들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공모가 제대로 안 나와야 되는데 네. 또 공모주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첫날 주가가 되게 좋아요. 네. 첫날 주가가 좋으니까 그냥 첫날만 그냥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다 뭐 기관이고 개인이고 뭐 상관없어 다 던지고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제 이건 정부 자료 말고 제가 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 제가 한번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네. 현재가 공모가 대비 현재가 이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인데 현재가가 4,300원입니다. 5분의 1 토막. 예, 공모가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80%. 포스뱅크 18,000원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67%.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끝까지 갈 것도 없이 반토막 난 거 기준으로 볼게요. 반토막. 반토막을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다 반토막이라고 50%. 여기까지 50%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21개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50%. 네.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라고 본다면은 네. 공모가 대비 첫날 종가를 보면은 뭐 30%짜리도 있고 네. 많이 나온 거 볼까요? 와, 484%, 300%, 243%, 167%, 142% 화려하죠. 네. 첫날은 화려하네. 정말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네. 100%가 넘는 게 거의 10개.
그러니까 첫날 공모 상장해가지고 첫날 종가입니다. 첫날 종가. 네. 근데 그다음에 100%가 넘는 게 10개인데 예. 지금 반토막 난 게 20개.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로 봤을 때는 20개 넘게 반토막 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거는 제가 공모가 대비 네. 보여드렸던 거고, 그럼 첫날 종가 대비로 볼까요? 그렇죠. 첫날 종가가 제일 높았다 그랬잖아요. 네. 마이너스 88%, 이건 올라간 거구나, 이거는. 내림차순. 네, 내림샷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4%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은 그냥 반토막 난 애들이 줄줄줄줄줄 나오고 있어. 그럼 23번까지가 마이너스 50%. 이게 여기다가 좀 그 처음에 따상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관 투자자를 하면은 네. 배정을 더해줬어요. 개인들은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은 또 종목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니 기관 투자자에다가 공모주를 좀 더 배정하겠다. 네.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원래 방침이 있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뭐 기관 투자자 뭐 나도 기관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문사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네. 우후죽순 자문사가 생겨나고 사모펀드들이 음. 만들어줍니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네. 사모펀드도 기관 투자자지. 그렇죠. 그러면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가 한 종목당 평균 네. 1,900개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쫙 들어와서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원래 돈 대비로 하잖아요. 얼마 내면 돈 많이 준 순서대로 배정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주냐? 라는 불만이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정 수량 한 20-30% 정도 되는 수량을 개인들한테 한 주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한 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치킨값 번다 그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서 주가가 뭐 많이 빠질 수도 있죠. 음.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이제 공모주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이건 기관이건 첫날 그 투기판이 벌어지니까 상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낮출 이유가 없어요. 수요 조사를 하면은 거의 한 80% 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다 공모가 상단 위로 배정해서 배정 받고 나면 그 다음날 뭐 그냥 100% 200%막 올라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걸 해준 거죠. 이제 이게 그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려면 네. 가격 제한 폭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첫날 시초가 형성을 400%를 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 한 주 받았다. 그럼 최대 20만 원, 15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주 받아도 이게 짤짤이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해야죠. 그래가지고 공모주 그 시장이 뭐 기관 투자자도 다 던지고 개인도 하나 받아서 던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짤짤이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짤짤이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 던지죠. 다 던져버리죠. 잊혀진 회사가 된 게 지금의 어떤 공모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주식인데 그 좋은 주식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짤짤이나 하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주가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원금 나올 때까지 안 팔아요. 그럼 올라가면 매물 맞고 올라가면 매물 맞고 그러니까 이게 VC들 그냥 뭐 좀 이렇게 그 개미들한테 던지는 시장 네. 이렇게 돼버린 게 이제 공모주 시장이 돼버려서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이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나왔던 게 저는 이렇게 힘들게 엑셀로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이게 그 전체 평균 지수에서 103개가 있는데 첫날 D-Day의 수익률이 80%입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D 플러스 180일이 되면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네. 이 과정에서 계속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다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빠진 애를 기준으로 봤다. 그랬더니 플러스 60%에서 59개 종목이 평균이 마이너스 33%다. 몇 개 종목 중에서요? 59개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 3개, 코스닥 56개인데 네. 평균이 마이너스 33%입니다. 평균이 마이너스 33%.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너스 80%짜리, 70%짜리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죠. 진짜 적참하고 적나라하네요, 진짜. 이러니 공모주를 그때 처음에 짤짤이 끝나고 나면은 6개월 동안 그 누가 아까 댓글에 생각했어. 그 공모주 하지 마세요. 악순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돈 벌겠다는 걸 왜 막냐의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모주를 또 누군가 계속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그래 뭐 테마주도 하고 작전주도 하는데 뭐 그냥 두자라고 하기에 공모 시장은 너무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안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 못 팔게 하겠다. 이게 공모주를 받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받으면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 하던 거를 6개월까지 늘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6개월 동안 못 팔게 하면 가점을 줘서 좀 더 배정을 많이 해주겠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관사들도 좀 주식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취득분도 지금은 15일 동안 양도 금지인데 네. 30일 동안 양도 금지를 하겠다. 30일 동안 양도 금지인데 3개월로 확대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펀드도 있습니다. 정책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하이힐드 펀드라든지 그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뭐 좀 하이힐드 채권, 등급이 좀 낮은 채권을 좀 매수를 하도록 하는 네. 그런 펀드,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공모주 배정을 더 많이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이용한 겁니다. 공모주를 받게 되면은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고 정부가 정책 목적에서 하이힐드 펀드라든지 코스닥 벤처 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배정을 많이 해주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의무 보유를 15일 이상으로 의무 보유를 확약하게 되는 경우에만 여기에 특별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그 자문사, 일임사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번에 좀 도입이 아직은 안 되는데 입법으로 하고 있는 요인 중에는 코너스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주관사가 그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서 그 주식을 배정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미리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해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 미리 그 주식 살 사람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공모주를 바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잖아요. 네. 대신 이 코너스톤을 통해서 물량을 배정받으면은 일정 기간 보호 예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할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게 보셨잖아요. 첫날 완전히 날아갔다가 그다음 완전 동전돼 버리는 그런 네.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 예수를 3개월, 6개월을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도록 한다. 네. 그랬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달려들까? 아니면은 그래서 좀 공모가라는 게 적정하게 형성이 될까?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IPO가 실패해 버리는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기관들이 안 들어오니까. 네.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과도한 투기 수요, 당일날 팔아버리는 과도한 투기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괜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저는 어떨 것 같냐면 그렇게 되면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 기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한 6개월 있다가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 공모가 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산정과 수요 예측을 할 때 그렇게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을 찍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수요 측면에서 그렇고 예.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공모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요? 예, 그게 공모가가 낮게 형성이 됐을 때 위로 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조 기자 얘기가 맞는 것 같으네요. 이게 투기적인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배팅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정부도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뭐 주식 나눠주듯이 한 주씩 배정을 하니까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먹어도 한 주, 잃어도 한 주니까 네. 이게 투기 수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공모주에 답은 없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답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상장 폐지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시켰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상장 폐지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상장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거래 정지가 엄청 길어요. 네. 거래 정지가 엄청 길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막 바꿔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른바 개선 기간이라는 걸 부여를 하는데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는데 최장 4년까지도 부여가 돼요. 네. 그럼 4년 동안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면 자본을 채워주면 네. 그 기업이 살아남게 돼요. 근데 거의 상장 폐지까지 갔던 기업이 여기에 다른 사람이 일부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굳이 왜 자본 투입을 할까요? 그거 가지고 네.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상장 폐지 대상되면 또 실질 심사 받는다고 1년, 2년, 3년, 4년 또 있으면서 그럼 또 이제 주인 바뀌어가지고 이름 바꾸고 또 전화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그렇죠.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회사들을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게 그 상장 폐지하게 되면 주주들이 와가지고 막 그 거래소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민심도 안 좋아지고 정치권에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안 시켜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모 시장도 문제고 퇴출 시장도 문제인데 거기서 종목 수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돈은 뻔하고 그러니까 자본 시장도 시장이거든요. 네.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진입은 5년 평균으로 99개 기업이 진입을 하는데 네. 진입은 99개가 진입을 하는데 퇴출은 2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75개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회사들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도 시가총액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데 그런 게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만 그러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래요? 예, 주요국의 상장 회사 수 증가율을 보면은 미국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한 700개 되는 기업이 한 400개 되는 기업이 들어오면은 한 700개 되는 기업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정체적으로 증가율이 3.5%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좋다고 상장 회사가 17.7%나 늘어났어요. 그러게요. 그럼 상장 회사가 늘어나면 좋은 거냐라고 네.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안 내보내니까 음. 그런 기업들 가지고 뭐 진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솔직히 동전주 투자하시면서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판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너무 큰 포션을 점점 차지하게 된다. 왜냐면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되니까. 만약에 계속 폐지가 됐으면 그런 금액은 계속 줄어들었겠죠. 예. 근데 그 금액이 특히 또 이제 막 80% 빠지고 그랬는데 안 팔잖아요. 어차피 작은 금액 됐고. 예. 아유, 이거 팔아서 내가 지금 뭐 하냐 해서 그 금액들이 모이고 쌓이고 매년 75개씩 쌓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던 돈들은 계속 누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더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 그 좋은 주식들이 주가도 오르고 자금 조달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일종의 그 뭐 투기판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도 그 전체 시가총액을 상장 기업 수로 나눠 보니까 0.9, 한 9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네. 평균입니다. 미국은 22조, 일본은 2.3조, 대만은 2조인데 우린 0.9조예요. 이 평균이잖아요. 네. 그 동전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음. 사실 그냥 아유 뭐 자본시장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리고 그거 괜히 퇴출시켰다가 시위하면은 뭐 나만 고생이지. 뭐 이런 심리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굳이 시장의 건전성을 정제해야 되는 당연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요건이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다. 네. 시가총액 50억 원. 근데 이게 2009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네. 지금 뭐 15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도 2003년에 20년 전에 상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데. 1인당 국민 GDP가 2배 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높여서 일단은 시가총액을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0억 원 이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매출액도 지금 50억 원에서 29년까지 3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네. 그리고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40억 원에서 300억 원. 그리고 30억 원에서 100억 원. 근데 이것도 야 그게 그럼 매출액이 300억 안 되면은 뭐 상장하지도 말란 얘기냐?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진입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장을 할 때는 최소 2천억 원이에요. 진입 요건이요? 매출 2천억 원은 나와야 되는데 네. 2천억 원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떨어졌으면 저런 거예요. 드레스 코드 받아갖고 자격 받아갖고 들어올 때는 깐깐하게 들어오는데 네. 그 드레스 코드 멋있게 정장 입고 하는 그런 파티에 들어와서 거기서 홀딱 벗고 혼자 토크쇼를 해도 네. 그래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깐깐하고 네.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뭐 난장판이 되더라도 못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지금은 한 25% 정도 수준으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액수가 큰 거야 작은 거야라고 생각하실 때 들어올 때 최소한 입장권을 받을 때가 2천억 원인데 네. 나갈 때 쫓아내는 기준이 500억 원이면 그 정도는 맞춰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퇴출에 반발이 심해서 퇴출을 잘 못 시키니까 진입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뭐 그것도 그런 완전- 경향도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반발하는 부분들이 원칙대로 하는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입 요건은 까다로운데 퇴출 요건은 느슨하다 보면은 그냥 고인물이 계속 고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네. 우리 시장에는 아까 공모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난장판 치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시장에 좀 더러운 물들이 많이 고이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자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자금이 좀 우량하고 좋은 기업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오히려 거기서 거기 짤짤이하고 뭐 투기 작전주 하는데 거기서 오늘 먹고 내일 나오려는 그런데 이용되는 자금들의 시장이 너무 커져버리면 네. 정상적인 자본시장이 작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번에 퇴출 요건을 이렇게 강화하기로 했다. 네. 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개선되는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사건이었습니다.